네, 전국 부동산이 이제 2019년도 시장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실제적으로 분위기는 굉장히 안 좋았고요. 9월 13일 대책 이후부터 해서 계속 침체가 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격이 떨어지지는 않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좀 오른 지역들도 있고요. 보합을 유지하거나 계속 그 가격이 유지가 되는 유지력이 굉장히 강한 지역들. 특히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서울 지역 중에서도 서울 인근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들 또는 가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 말씀드린 대로 정책의 효과는 실제적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부분이지만 그 안정화보다는 현재 매수세를 좀 꺾어놓는 실제적으로 잠복기에 계속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 부동산 시장 정리를 해서 전국적으로 또 어떻게 돌아갔는지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 통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게 다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통계 수치는 항상 오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전국의 주택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매매 가격 지수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이 얼마만큼 반등을 했거나 떨어졌거나 그런 지수를 나타내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17년도 4월부터 2019년도 4월 달까지 한 2년 정도 통계를 보시게 되면 매매 수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2018년도 10월 달까지, 그러니까 9월 이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상승을 보실 수 있고요. 거기 전세값도 같이 올라갔던 부분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같이 올라가서 동반 상승을 했다가 다시 좀 떨어진 형태로 보실 수 있다. 4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그 상승세가 꺾인 걸 보실 수 있죠. 물론 뉴스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지역별로 봤을 때 주택 매매 가격 지수란 게 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느냐. 실제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는 100이라는 수치를 유지한다면 그대로 유지가 된 거고요. 100보다 낮게 되면 떨어졌다. 100보다 높게 되면 올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 지역, 노란 색깔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쭉 현재 2019년도까지 봤을 때도 상승세가 계속 완만하게 우상향으로 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곡선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합을 유지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그 가격이 유지가 되는 그 형태를 보실 수 있고요. 현재 5개 광역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현재 거의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기타 지방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지방은 현재 상승세가 많이 꺾이는 형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 매매 가격, 현재 주택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과 주택 매매 가격 지수의 어떤 변동 상황이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아실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잠복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정책이 변화가 생기다거나 분위기가 반전이 되게 되면 가격은 반드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공급이라든가 물량 공급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 가격을 안정화시킨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유라는 부분이니까 어떤 세금 정책 그다음에 각종 규제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얼어붙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수도권 지역 매매 전세 가격 변동률 보시게 되면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매매 가격 지수가 보시게 되면 2019년도 4월 달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서 수도권 지역만 먼저 보시게 되면 서울과 경기, 인천이겠죠.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변동이 없습니다. 0.00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떨어지지도 오르지도 않았다는 얘기고요. 경기와 인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거 보실 수 있죠.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실제적으로 매수세가 많이 꺾인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서 전세값도 많이 현재 하락을 한 걸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주간 매매 가격 변동률도 보시더라도 9월 13일 대책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겠죠. 보시게 되면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꺾인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온 대책들 보시게 되면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했지만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그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걸 보실 수 있다. 서울,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상태 유지가 되지만 그중에서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 변동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이제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는 5개 광역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 보시더라도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진 거 보실 수 있고요. 대전 지역은 조금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는 현재 대구 지역과 대전 지역이 좀 오른 걸 보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 주변은 어떤 공급량이라든가 그 주변의 인구 구성들 이런 것들이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당연히
9.13 대책부터 해서 나왔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수도권 지역에 가파르게 상승한 그 상승 곡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이 됐던 부분이 있지만 그 그래프 폭이 가격 상승 폭이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는 좀 덜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변동폭이 더 클 수 있는 조건들, 특히 현재 각 지역마다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진 걸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방 같은 경우,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보시게 되면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형태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그치지 않을 거다라는 예측 때문이라도 더욱더 불안한 시장이라는 얘기겠죠. 지금 5개 광역시나 수도권보다도 그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더 작습니다. 덜 오르고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덜 오르고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실제적으로 오른폭과 현재 하락폭이 거의 비슷한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이너스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지금 현재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파트 가격 대비 아파트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몇 프로가 되느냐 봤을 때도 2019년도 4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전국적으로는 70.8% 정도, 그다음에 현재 수도권 지역이 68.3%, 반면에 서울 지역은 거의 60%가 안 됩니다. 59.3%라는 얘기고요. 매매가가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매매가는 그대로 유지가 되되 전세가만 현재 떨어진 상태가 돼,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갭을 더 많이 벌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매 전망 어떤 지수 추이 같은 경우도 2017년도부터 2019 2년 정도를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2018년도 10월 달 기준, 10월 이전과 10월 이후로 나눠집니다. 그랬을 때 오르고 내리고 한 상승폭은 항상 있었으나 그 폭이 크냐 작냐 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얘기겠죠. 어찌됐든 현재 예전의 저점을 찾지는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현재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택 매매 거래량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죠. 매매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매매가가 현재 기준 잡히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매매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미분양 아파트 물량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준공업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심각하겠죠. 그리고 현재 X표로 된 부분이 비수도권, 동그라미로 된 부분이 현재 수도권 지역인데요.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도 현재 미분양 물량이 급격히 소진하다가 살짝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또 3기 신도시라든가 추가적으로 공급량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미분양 물량이 더욱더 급증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분양을 또 얼마만큼 하는가 봤을 때 올해 8월 달까지가 거의 전국적으로 한 6만 가구 되고요. 거기에서 수도권 지역이 거의 한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한 4만 가구, 절반 이상이 되겠네요. 거기에 현재 5월 달부터 6월, 7월, 8월까지도 물량은 작긴 하나 수도권 지역에 좀 많이 몰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 물량이 경기도 지방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비수도권,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거의 현재 4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이게 2019년도 8월 달까지 기준이고요. 그랬을 때 수도권 지역의 물량이 많다 보니 당연히 입주 물량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가면라도 수도권 지역, 특히 경기권에서는 어떤 가격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조금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현재 3.04% 평균치입니다. 시종도에 따라 다르겠죠. 뭐 코스피라든가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는 현재 내려된다는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가 악화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규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지만 그 곡선은 완만하게 상승한다. 그만큼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가는 폭을 좀 줄었다라고는 볼 수 있지만 어찌됐든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들한테도 먼저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는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전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시게 되면 3기 신도시, 특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3기 신도시까지가 굉장히 현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국의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고요. 현재 지난달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의 상승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남부터 해서 인천 계양까지 거의 0.5% 이상이 올랐고요. 이 형태가 예전에 현재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시대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임기 5년 동안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값만 56.4%가 올랐고요.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참여정부 시절에 토지 가격이 23.74%, 그다음에 집값이 63%까지 오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를 겪으면서 현재 정책이 변화가 생기긴 했지만 그 정책이 현재 그 2001년도 그 초반대 현재 정책과 거의 같은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도 그 현재 가격이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고요. 또 급등하게 되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이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현재 내년에 총선 또 그 후에 대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조건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정책 변화는 불보듯 뻔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되신다면 지금이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